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JLPT N3, N1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문법 문제 3 부분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문장의 문법 혹은 문장의 흐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괄호 넣기 5문제입니다. N1, 2, 3가 모두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어떤 문제, 어떤 부분들을 이 박스 안에 채우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 선택지를 보면 되죠. 자, 선택지 첫 번째를 보시면요. 문말 표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강한 판단 하즈 데스, 그다음에 전문의 소우 데스, 변화를 드러내는 테크르, 그리고 마지막에 인 것 같아요 출양 표현의 요다. 어떤 문장이 맞는지 고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접속사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연체사인 경우도 있고요. 지시어들이 나오거나 혹은 의문사가 나와서 앞 문장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지 1, 2, 3, 4번 마지막 부분이 똑같이 제시되면서 명사가 어떤 명사가 들어왔을 때 문장이 정확해지는지를 묻는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역시 되게 비슷한 노 데쇼가 따 데쇼으, 그리고 테시마우 노데스 노다 용법, 그리고 테시마이 맛있다 이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테시마우라고 하는 완료와 유감을 드러내는 문형을 똑같이 활용했을 때 문말이 다른 표현인 거죠. 시제가 과거로 끝나느냐, 노데스 노다라는 노다 용법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미묘한 문장 끝에 뉘앙스까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출제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해석을 해볼까라는 것을 같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3의 이 문제 3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요. 항상 이렇게 유학생이 쓴 글이 출제된다는 점이죠. 유학생이 썼다 함은 그런 거죠. 일본에 오니까 이런 게 다르더라. 이런 게 좀 특징인 거 아닌가? 왜 그런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와 같은 그런 자기의 느낌을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제 제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나의 마음가짐과 정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제기 단락인데요. 동경에 와서 전철 타는 사람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 감정 설명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그것이 후식이 되시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단락 안에서도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예요. 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그쵸? 이제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와카떼 키마시다. 테쿠르는 3가지 용법이 있는데 동작, 변화, 계속. 용법이죠. 여기서 테크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해되어져 왔다라는 변화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이 동경의 전철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내가 이해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이런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니까 첨가 부연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소레까라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좋은 장점이 동경의 전철에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전철이라면 이 지시어의 코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유와 같은 부사어적 용법을 취하게 되면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면서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설명되는 거라,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철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플러스 이미지로 잘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 들어가야 하는데 역접이죠. 그러나요. 그러면 이때까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나 뒤에 쓰여져 있어야 하는 건 역접이니까 아직도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나는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일본에 오랫동안 살게 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될까요? 혹은 되는 것일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추측과 판단을 드러내는 내쇼가 아니라 상황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나도 그럼 것일까요? 이므로 그냥 대쇼가 아니라 그쵸. no를 데리고 오는 거. 혹은 회화라면 은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no 되쇼까?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모르는 거에 대한 반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표현도 유학 생활이 끝날 쯤에는 그 대답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불확실로 역시 마감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레벨이 실제로 출제되어지고 있는 레벨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느꼈던 거, 구체적인 예를 통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내 생각 정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새로운 조금 생소한 어떤 테마를 다루는 글들이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앞뒤 문맥 생각하시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접속사, 지시어, 그리고 문말 표현들에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